지난 9월 3일은 국내 방산 사업의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날이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첫 번째 실물 기체인 CJ-1호기가 드디어 최종 조립 과정에 돌입한 것이다. 이미 전투기 전방, 중앙, 후방 동체와 주입, 미이근 제조가 완료됐다. 이를 연결해 항공기 조립을 완성하는 공정이 최종 조립이다. KF-X CJ-1호기는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다음 단계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KF-X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F-X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건군 1회 국방 연구 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카이는 2015년 12월에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2018년 기본 설계 검토를 마치고 2019년 2월 첫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상세 설계 검토를 통과했다. KF-X는 T-50과 FA-50에 이어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 역사가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KF-X CJ-1호기는 전방, 중앙, 후방 동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조립했던 각 구조물을 최종적으로 조립함으로써 완성되고 있다.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카이는 KF-X 도면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립 공정에서의 개발 목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체계 개발에는 양산과 달리 도면이 배포된 뒤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이처럼 변경된 부분을 일정에 맞춰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새로 제작하기도 한다. 대부분 주요 부품은 카이에서 제작하지만 항공 클러스터 내 협력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부품도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품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직접 업체를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고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공수했다.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운데 공정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IPT 작업을 거쳐 일정을 효율적으로 단축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 결과 KF-X CJ-1호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각각 동체 조립부터 기체 최종 조립에 착수하기까지 7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었다. 카이는 대한민국 최대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을 완수한다는 자부심으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체계 개발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기술 측면에서도 4차 산업과 연계해 많은 부분을 자동화 공정으로 개발해 작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 카이는 시제기 초도, 비행 전, 실제로 탑재되는 비행저, 항공전자 장비를 통합한 지상시험실에서 시스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비행 상황을 모사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조종 안전성을 검증한다. 항공전자 통합시험실에서는 레이더와 항전 장비의 통합시험을 통해 구성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SIL은 실제 항공기로 수행하는 시험의 상당 부분을 비용과 위험은 낮추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KF-X는 국내 기술로 독자적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개발 초기부터 주요 항공전자 부품을 국산화해 개발하고 있다. KF-X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비행저 컴퓨터와 전투기의 눈 기능을 하는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등 주요 핵심 장비가 대상이다.
KEFX 시제기에 장착될 임무 비행저 컴퓨터가 올해 말까지 성능 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8월 시제품이 나온 국산 AESA 레이더가 2021년 시제기 장착을 목표로 기능 점검과 지상 시험을 통해 기술 성숙도를 높이고 있다. 무장 능력은 공대공 능력 확보에서 공대지 능력 확보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공중무쇠 확보는 물론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한편 카이는 지난해까지 개발 엔지니어 8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구조시험동, 개통시험동, 복합제동 준공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금까지 KEFX 사업을 위해 국내 16개 대학, 11개 연구소, 553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등 산하견 모든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9월 3일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했던 시제기 최종 조립 기념행사 대신 개발 과정과 시제기 구성품 결합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는 2015년 12월 말 KEFX 시제기 체계 개발에 들어간 지 4년 9개월 만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최종 조립 개시와 관련해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하는 등 KE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KE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기간 15년, 개발비 8조 6,700억 원, 양산 포함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다. KEFX는 4.5세대 전투기로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다. 외형은 미국 F-35A와 비슷하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다. 목표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부터 KE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KEFX 개발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항공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 8조 원 가운데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키로 한 가운데 지난 2016년에 500억 원, 2017년에 452억 원을 입금시킨 뒤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송금을 중단한 상태다. 방위사업청이 이번에 유튜브에 시제 1호기 최종 조립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인도네시아발 KEFX 개발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KE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E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제기 조립 행사에 참석한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대한항공의 최고위 관계자가 독일 뮌헨의 이즈 본사를 방문했다. 그 자회사인 에어버스 DNS사의 방위사업 담당인 피터 마우스 부서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과 이즈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참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터 마우스는 유로파이터 전투기 개발을 총괄한 바 있는 인물로 이번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관여하게 될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여가 지난 1월 중순에 에어버스 측은 방콕에 가 있는 아시아 지역의 항공방위 사업을 총괄하는 피에로 자쿠르와 긴급 협의를 한 후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한 바퀴 돈 캐레 최고위층. 이 소식을 전한 이즈 관계자는 12월 초 대한항공 최고위 관계자의 방문 당시에는 이즈 측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회의적이었으나 최근 사업을 수주할 것이 유력시 되던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위측과 기술 이전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라이벌인 대한항공과 손잡게 된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즉 기술 이전에 있어 미국보다 자사가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총 8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인 KFX는 대한항공, 에어버스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록히드 마틴의 입하전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2월 중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업체의 제안서 접수를 제공해서 한국 국방과 대한항공 사이에 항공방위산업의 대회전이 예고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켈과 카이가 KFX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3월에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6에서 7월 중 KFX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반색하는 눈치다. 대형 국책 사업에서 대한항공과 카이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정부가 상당한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경쟁의 이면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난다. 우선 대한항공의 우왕좌왕하는 이상한 행보다. 앞서 말한 대한항공의 최고위 관계자는 작년 12월 뮌헨 방문 이전에 미국 시애틀의 보잉사 본사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자기 한국형 전투기를 보잉사의 F-18을 모델로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보잉사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에서 사업의 기반을 확장하려는 보잉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여객기를 구매하는 A급 고객인 대한항공의 사업 제안을 소홀하게 받아들였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이 사업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전투기 개발에 대한 대한항공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긴다. 최근 몇몇 언론에는 보잉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공중급 유기 판매에 전념한다는 소식이 실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만난 보잉 한국 지사의 최고위 관계자는 일절 노코멘트라면서도 언론 보도는 대체로 맞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시애틀에 잠 못 이룬 밤, 뮌헨으로 급회전. 시애틀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대한항공의 이 인사가 뮌헨으로 날아간 시점은 그 직후였다. 이때 이즈 측은 이미
대한항공이 보잉을 접촉했다는 것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가 돌아간 직후 이주 측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겨우 8조 원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 정부의 사업 계획에 대한 강한 의문이 쏟아져 나왔다.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개발하고 200여 대를 양산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총 1,000억 달러를 상회한다. 그런데 한국의 개발비 8조 원과 생산 비용 10조 원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양산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피터 마우스 부사장은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한 장기적 포석 차원에서라도 대한항공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미지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1월에 이즈 에어버스 측은 대한항공의 긍정적 회신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내심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는 회의적이지만 파트너십은 유지하겠다는 이중 전략으로 보인다. 이 긍정적인 회신에도 불구하고 유럽 회사는 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이다. 만일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대한항공과의 협상을 거칠 것도 없이 얼마를 내놓겠다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제안이 있을 법한데 아직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국 항공과 로키드마틴 사이의 사업 협력의 성과를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을 수